어머님, 이제 그만 쉬셔야죠. 젓갈 장사가 뭐 대단한 사업입니까? 이서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영수는 손에 든 젓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손녀 민지가 대학에 합격한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소중한 날이었죠. 40년 동안 소래포구에서 똑같은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사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는 딸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갈 한 점을 집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위의 말보다 훨씬 깊이. 식탁 위 붉은 젓갈 접시가 영순이의 흐린 눈에 번져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담근 새우젓이 마치 피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게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서준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영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 소래포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2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이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찬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목에 관절염이 쑤셨지만 영순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젓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시작이네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한철수는 인천근해에서 조업하던 선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죠. 폐암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20년 넘게 바다를 누볐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온 새우로 젓갈을 담그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 전이구나. 그때는 소래포구가 지금처럼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들과 상인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포구였죠. 영순이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젓갈 항아리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 바닷바람에 섞인 소금기. 이 모든 게 영순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래포구 일대가 재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부터였죠. 땅값이 오르고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가게 자리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개발되면 대박이겠어요. 서준이 가끔 흘리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사위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며칠 뒤 서준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영순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걸 알아봤어요. 이 증여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모든 걱정 끝이에요. 서류를 펼쳐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영순이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보려 했지만 어려운 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모든 걸 관리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세금도 제가 다 처리하고요. 서준의 말은 듣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딸에게 물어봤지만 지수는 또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가 편하실 대로 하세요. 서준이가 워낙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니까. 그날 밤 영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천장 다락에 뭔가를 숨겨뒀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찾아봐. 그 말이 갑자기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순이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천장 다락을 열어봤습니다. 과연 거기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리니 낡은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끌어내려서 열어보니 남편의 선상 수첩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아, 내가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읽어봐.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눅눅하고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소래포구 상인의 공동 명의로 된 토지 지분이 있다. 우리 가게 자리와 주변 7개 점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개발될 때를 대비해서 상인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뒀거든. 서류는 수협 금고에 맡겨뒀으니 김 노무사한테 연락해봐. 영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편지에는 김태봉 노무사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소래포구 상인들의 법률 업무를 도맡아 하던 분이었죠. 다음 날 영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한철수 씨 부인이시군요. 사실 저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요즘 재정비사업 소식이 나오면서 조합 관련 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김 노무사는 다음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과연 남편이 숨겨둔 비밀의 전모는 무엇이었을까요? 김태봉 노무사 사무실에서 영순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정말 현명한 분이었어요. 25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래포구 상인협동조합, 토지 지분, 개발 이익 배분 등등. 쉽게 말해서 개발업체가 이 일대를 개발하려면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부인은 그 조합의 주요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영순이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게는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조합 전체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개발이 되면 상당한 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 노무사는 최근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개발 후 원래 상인들이 새 건물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갖는 권리까지.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런 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잘 모르는 서류에 도장 찍게 해서 권리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증여 서류 같은 걸 들고 온 적이 있나요? 네, 있었어요. 김 노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서류 좀 가져다 주세요. 꼼꼼히 검토해 봐야겠어요. 영순이는 집에 돌아가서 서준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김 노무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서류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위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뒤 김 노무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그 서류는 단순한 증여 계약서가 아니에요. 조합 지분까지 모두 넘기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만약 도장을 찍으셨다면 모든 권리를 잃을 뻔했어요.
영순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준이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김 노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서준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가 가져온 서류들을 모두 보관하고 혹시 협박이나 강요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진실을 찾는 도구예요. 부인이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오신 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도 도장을 안 찍으세요? 빨리 해야 좋은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요. 에이, 뭘 더 생각해요. 어르신이 그런 복잡한 걸 알 필요 있어요?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그래도 내 가게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서준의 어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안 하시면 개발업체에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손해보는 건 어머님이에요. 다른 방법이 뭔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을 거예요. 녹음기의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순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일주일 후 영순이는 김 노무사와 함께 인천 중구청에 갔습니다. 민원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빨간 도장을 쾅 찍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준이 생각하는 그런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이는 김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소래포 구상인복지 신탁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되면서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일종의 방패막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등기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 정성스럽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서준 씨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개발업체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꿨다고 해요. 지금 당장 서류 처리 안 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대요. 영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님, 제발 내일 아침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알겠어요. 내일 얘기해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순이는 김 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내일 만나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영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소래포구 시장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비닐 천막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준은 서류 봉투를 들고 왔고 지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노무사도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서준이 다급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잠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빨리 하세요.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젓갈 장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식당에서 한 말 기억나지? 젓갈 장사가 뭐 대단한 사업이냐고 했지. 영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알겠냐고 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라고 했어. 지수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너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니? 내 엄마가 모욕받는데?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40년 동안 너와 민지를 키우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젓갈 담그고 시장에 나와서 장사했는데 영순이는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준아,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내 계획을 다 안다. 이 서류도 가짜고 개발업체 이야기도 거짓말이야.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가게 일대 토지는 상인협동조합 소유야. 내가 아무리 날 속여도 소용없어. 이미 다 법적으로 처리해뒀거든. 영순이는 조합 등록증과 신탁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협박하고 속인 내용도 다 녹음해뒀어. 필요하면 경찰서에 가자. 서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내 말 들어.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들 다 기억해둘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다. 영순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지수와 민지한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는 바보가 아니야.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거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비닐 천막들이 바스락거렸지만 영순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엄마 편에 설 거냐, 저 사람 편에 설 거냐. 과연 지수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지수야.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준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머님, 잠깐만. 됐어. 그만 가. 서준이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영순이와 지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함께 일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지수야. 너는 내일 열심히 해. 대신 가끔 와서 엄마랑 이야기나 하자. 네, 엄마.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김 노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점검해줬고 이제 영순이의 권리는 완전히 보호받게 됐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배울 게 더 많았어요. 아니에요. 김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쌓아오신 그 경험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영순이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둔 것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영순이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영순이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여보, 요즘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무덤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 작은 태극기 배지도 꽂았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받은 것이었죠. 협동조합에서 결정했는데 개발 후에 나오는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바다 환경 보호하고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장학금도 주고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맛이 나는 익숙한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이 20년 넘게 누빈 이 바다가 이제는 좀 더 깨끗해질 거예요. 플라스틱도 치우고 물고기들도 더 많이 살 수 있게. 영순이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민지가 쓴 편지예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바다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편지를 펼쳐서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젓갈 가게를 지켜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가 서쪽 바다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결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매일 시장에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젓갈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영순이는 무덤 앞에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저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서류들을 숨겨뒀는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그러신 거죠? 바람이 편지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젓갈 장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40년 동안 정직하게 산 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며칠 후 소래포구 상인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순이도 조합 이사로 참석했습니다. 한영순 이사님, 이번 사회환원 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어요? 영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소래포구 바다 정화 사업이에요.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바다 환경 보호에 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어르신 복지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식사도 대접하고 건강도 챙겨드리고요. 셋째,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특히 바다와 환경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우선으로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상인들이 영순이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영순이 누나,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 각자 살기 바빠서 신경 못 썼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영순이는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25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래포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비 사업도 상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바다 정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영순이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젓갈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일주일에 3-4번은 와서 도와줬고, 민지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 가게에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젓갈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정성껏 담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도 할머니처럼 뭔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민지야, 뭘 하든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돼.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영순이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한영순 사장님,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영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산 것. 새벽에 일어나서 젓갈 담그고 손님들한테 정직하게 장사하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 쌓여서 오늘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협동조합 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려움이야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고요. 기자는 또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영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 누구 덕분일까요? 정치인들, 대기업 사장들.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시장 상인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50년, 6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영순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그 토대를 만든 게 바로 우리예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영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예요. 젓갈도 계속 담그고 협동조합 일도 하고 손녀 민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언젠가 이 바다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몇 주 후 영순이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왔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순이는 젓갈을 담그던 손을 멈추고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랑 민지한테도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 네.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려고요. 어머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영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지수와 민지한테 잘해라. 그리고 다시는 어른을 우습게 보지 마라.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남을 속여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야 밤에 잠이 와. 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저는 지름길만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름길은 없더라고요. 영순이는 젓갈 한 포기를 싸서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지수랑 민지한테 줘라. 그리고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준이 떠난 후
영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워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그날 저녁 영순이는 포구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갓 결혼해서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소박한 행복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세월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바다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 바다처럼 살았나 봐. 매일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오고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금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다는 참 현명해. 급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 그러다 보면 큰 바위도 깎아내고 새로운 해안선도 만들어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바다처럼 살아왔구나.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40년이 쌓이니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협동조합도 사회환원 사업도 손녀 민지의 꿈도 모두 그 작은 하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승리야.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 다음 주 영순이는 민지와 함께 인천대학교를 구경 갔습니다. 민지가 해양학과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공부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할 거예요. 그래, 민지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캠퍼스를 걸으면서 영순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번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구나 싶어서요. 할머니, 제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면 할머니 이름으로 연구소를 지을게요. 아이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 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걸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영순이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네, 할머니. 할머니처럼 될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영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지와 대학을 구경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고맙다. 철수야, 우리 손녀 정말 잘 키웠지?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요즘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다. 비록 젓갈 장사꾼으로 살았지만 내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루하루 정성껏 후회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소래포구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상인들은 모두 적절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건물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순이의 새 가게는 1층에 젓갈 판매장, 2층에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소래포구의 역사와 전통 젓갈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관광객들이 할머니 젓갈 사러 전국에서 와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명해져서 뭘 하겠니? 그냥 맛있는 젓갈 만드는 게 내 일이야. 하지만 영순이도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어느 날 서울에서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찾아왔습니다. 한영순 사장님, 저희가 대한민국 숨은 영웅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꼭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영웅이에요. 그냥 장사꾼인데. 아닙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신 것,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것, 충분히 영웅이세요. 영순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TV에 나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촬영 당일 영순이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영순 사장님, 4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요.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가장 기뻤던 순간은요? 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협동조합 일이 잘 풀렸을 때도 기뻤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영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하지만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살든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영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세대가 여기까지 지켜왔어요. 이제 젊은 세대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차례예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평범한 영웅이 되세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젓갈 주문은 물론이고 응원 메시지도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군요. 저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영순이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네. 현재 영순이는 71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젓갈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수와 민지가 많이 도와줍니다. 민지는 대학교 3학년이 됐고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바다 정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젓갈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전국 배송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성껏. 서주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순이 가게에 와서 젓갈을 사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소래포구 상인협동조합의 사회환원 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 정화 사업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됐고 어르신 복지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벌써 5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영순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다의 모습과 자신의 마음입니다. 철수야, 우리 잘 살았지?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영순아. 정말 잘 살았어. 바닷바람이 불어와 영순이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흔들어 줍니다. 그 바람 속에는 40년의 세월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겠다. 영순이의 다짐이 바다 위로 퍼져나갑니다. 폭우의 기적은 끝났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순이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적이 말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폭우의 기적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바다 같은 기억도 들려주세요. 꼭 읽겠습니다.